시작하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일단 화면을 한번 띄우고 시작을 할게요. 일단 여러분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얼굴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짜잔. 대단하지 않습니까? 그런 거죠. 이 얘기는 사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거나 아니면 또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지나가듯이 라이브 방송 중에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뭐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정도 하고서 지나가고 싶지는 않았어요. 할 거면 제대로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 또 그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저 혼자서 그냥 영상을 찍어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제 경험은 주로 서울대 제가 다녔던 학교에 근거하니까 아니면 들었던 학교들에 근거하니까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니면 그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? 좀 상호 소통도 하고 싶었고요. 사설이 너무 길었고요. 이빨이 너무 길죠. 그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, 제 얼굴을 다시 줄이겠습니다. 정말 여러분 이런 거를 또 제가 합니다. 나이가 드니까 참 또 이런 걸 하게 되네요. 자, 영상에서 제가 지금 띄워드릴 얘기들은요,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.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제보해 주셨던 얘기들이 결국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의 질문이 다 됩니다. 그리고 그 질문은 보통 어느 영상에 많이 달려있냐면 제가 최근에 올렸던 치대에서 치과대학 원내생 실습의 악순환, 이것도 그거죠. 라이브 방송 중에 그 원내생인 어떤 분이 들어와서 막 하소연을 했어요. 이 답글 일단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조엘황님이란 분이, 여기는 공개되어 있는 자리니까 그냥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. 닉네임이니까. 원장님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여기에 댓글 남기기가 두렵네요. 교수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타대 출신이 학교를 폄하한다 이런 단순한 수준으로 이야기하던데 아직 현실의식을 전혀 하시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. 원장님이 이런 영상을 만들어주시고 대신 목소리 내실 때마다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 답글을 보면서 슬펐던 멘트가 그거였습니다. 이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된 유튜브에서조차도 조엘황님조차도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여기에 댓글을 남기기가 두렵다. 정말 뭐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치대도 워낙 좁은 사회다 보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, 다 큰 성인이, 군대도 아니고 그런데도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음식 같은 거 사진 찍어서 이런 게 나왔다 올리는 이런 시대에도 이런 유튜브처럼 완벽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커뮤니티조차도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사회 시스템, 정말 슬픕니다. 저도 20대 초중반에 의대를 다닐 때 실습을 돌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. 그때는 저도 의대에서 레지던트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일단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. 저는 서울과학고를 나왔고 서울과학고 애들 중에는 서울대 법대나 뭐 연대법대, 승계형처럼 가서 아니면 공대를 가서도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되고 지금 판사 검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변호사나 판사 검사랑 자연스럽게 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. 그런 걸 막 변호사한테 가서 돈을 주고 막 물어봐야 되지만 대신에 뭐 저는 걔네들한테 공짜로 치과 치료도 해주고 뭐 의료적인 지식도 제공하고 또 뭐 전문의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죠. 또 부모님이 뭐 암에 걸리셨다고 하면 그 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담도 해주고 서울대병원에 어떤 교수님이 좋다, 기브 앤 테이크가 되니까 일단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. 여러분이 치대 실습을 돌거나 이럴 때 지금 치대를 다니고 있을 때도 누구한테 폭언을 듣거나 비속어를 듣거나 반말을 하거나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요즘 의대나 치대에 있는 이런 명찰, 사진 있는 명찰도 있죠. 그런 거 자체에 아예 내장용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. 저도 치과에서 환자들의 얘기를 24시간 아니고 진료할 때 항상 녹음을 합니다.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. 요즘 너무 좋죠. 팻말 있죠. 원내생, 뭐 실습생, 치과대학, 뭐 서준석 이러고 있습니다. 명찰이 다 있을 겁니다. 거기 명찰패에 녹음기가 설치되는 명찰패 팝니다. 원하면 제가 링크도 걸어드릴 수 있어요. 그걸 사서 녹음을 하십시오. 여러분이 잃을 건 그거를 여러분의 그 직위에 의한 뭐 모욕죄 그런 걸로 일단 그 사람을 녹음 파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그걸 신고한다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처벌은 1년 쉬는 겁니다. 2년 유급당하거나 계속해서 유급당하기는 절대 만들 수 없어요. 그러면 그 교수나 레지던트는 적어도 개망신을 당할 겁니다. 물론 개망신을 당하지만 잘리거나 레지던트가 1년 늦게 1년 더 수련하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. 하지만 여러분은 레지던트 수련을 받을 생각이 없으면 완벽하게 잊혀질 거고요. 받더라도
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1년을 쉬거나 뭐 어떤 과목에서 F를 받거나 C를 받아서 타격이 엄청 큰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엄청난 펀치를 날리고 여러분한테는 지나고 보면 그냥 작은 상처 하나 정도만 남길 수 있습니다. 그냥 폭언이나 비속어나 성적인 농담을 녹음만 해도 브래지어 색이 밖으로 보이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여자 레지던트 앞에서 당당히 했던 서울대 치주과 교수도 저는 지금 떠오르네요. 이 얘기는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만히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씁쓸하게 웃던,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웃던 여자 레지던트가 너무 불쌍했습니다. 그게 불과 2013년, 14년 이때 일인 것 같아요. 정말 이름을 얘기해버리고 싶다.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.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할게요. 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.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. 2008년이고요. 제가 서울대 의대에서 산부인과 실습을 돌 때였는데 물론 그 인턴이 잘못을 하긴 했습니다. 수술 중에 마취과 실습을 도니까 수술장에는 산부인과가 있고 커튼이 쳐 있고 뒤에 마취과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얼마 안 남은 이제 인턴들은 12월인가에 레지던트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레지던트 시험을 보려고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. 먼저 환자의 바이탈은 안정돼 있었죠. 그러니까 굳이 모니터를, 물론 그래도 책을 보고 있으면 안 되죠. 그거를 산부인과 그 당시에 이제 거의 과장급의 교수님이 발견을 하고 정말 기분이 나빠서 그 한 300페이지 가까운 두꺼운 책을 여자의 가슴에 던집니다. 여자가 가슴에 그 책을 맞고 숨이 순간 멎은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호흡 곤란으로 실려가야 되나 순간 되게 놀랐었는데 가슴에 정말 쿵 소리가 나게 맞고 5초 동안 호흡을 못하고 있다가 겨우 근처에서 등 쳐주고 막 그래서 호흡을 했는데도 이제 반성문 10페이지 써오고, 사실은 그거는 그 레지던트가 잘못했으면 그냥 레지던트를 유급을 시키게 하거나 인턴이죠. 인턴 점수 F를 주면 되는 겁니다. 물론 그 1년 쉬는 게 그 사람한테는 더 큰 걸 수도 있지만 그건 폭행이죠. 자기 딸 버린 여자를 그 두꺼운 책으로 가슴을 던져서 가슴에 상처가 아마 크게 났을 거예요.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여러분, 안녕!